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최명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건, 이것도 검찰이 뒤집겠다 이렇게 거의 공언하다시피를 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에 관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곽상도 전 의원이 올해 2월 1심 재판부에서 이 뇌물 부분에 관해서 무죄를 받았던 이유가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을 이탈해서 산업은행의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하나의 근거고,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이 이 하나은행이 성남이뜰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줬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두 가지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였다. 그 당시가. 거기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역할을 했다. 요거거든요. 요게 무죄의 근거인데 그럴 만한 뭐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유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죄 얘기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검찰이 이제 4월부터 뭐 호반건설, 부국증권, 산업은행 이런 데를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보강 수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산업은행 중심의 그랜드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주도했던 데가 호반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면 거기에서 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뭐 끌어오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만한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보강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 문건을 몇 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관련한 그 기소를 했던 검찰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죠, 좀 부실하게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근데 이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1심 재판부 때 자기가 진술하기에는 하나은행 측과의 컨소시엄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근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호반건설은 하나은행하고는 컨소시엄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가 위기를 느낄 이유가 없죠.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심의 무죄의 근거가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기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5년 3월에 이때 이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장동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달이거든요. 이때 본인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서 컨소시엄에 끌어오려고 했다. 이 컨소시엄은 호반건설이 주도하는 산업은행의 그랜드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 끌어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은행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인데, 김만배 일당의 성남의뜰인데, 그러면 김만배 일당의 성남의뜰이 곽상도 전 의원 때문에 하나은행이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이 성남의뜰은 대장동 그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정적인 증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달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쟁점 분석, 뭐 이런 자료를 아마 산업은행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한 모양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은행을 데려와야 된다. 이거는 아마 뭐 하나은행을 데려와서 이 산업은행, 그러니까 호반건설 산업은행 주도의 그랜드 컨소시엄을 뭐 좀 더 신뢰성 있게 담보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도 성남의뜰이라는 자기들의 경쟁자를 무너뜨려야 된다. 아마 이런 그 포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자료가 나오고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진술을 번복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곽상도 전 의원,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2015년 3월에 그다음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만나게 된 경위가 곽상도 전 의원과 무관하게 만난 거냐,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이 주선을 해서 만난 거냐. 요게 또한 이제 이 조사해야 될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2015년 3월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성남의 뜰이라는 곳을 뭐 여러 가지의 뭐 수상한 움직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죠. 이때 컨소시엄이 경합을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은행과 그 김만배 일당이 했던 그 컨소시엄, 또 하나는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객관적으로 보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게 훨씬 더 탄탄하고 신뢰성 있는 컨소시엄이었죠. 왜냐하면 김만배 일당은 뭐 번듯한 회사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급조한 회사인데. 그런데도 거기가 가져갔다. 왜? 거기에 이제 바로 뇌물이 개입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랜드 컨소시엄 산업은행에 이거와 성남의 뜰이 하나은행 쟁탈전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1심에서도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한테 하나은행이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줬다고 검찰은 수사 결과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대가를 김만배 씨한테 요구를 한 거죠. 성균관대학교 후배인. 그래서 50억 원을 거기서 받기로 하고, 근데 50억 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자기가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병채 씨를 거기다 입사를 시켜서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서 50억을 받았다. 그래서 세금 떼고 이것 떼고 하니까 25억의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다. 이게 이제 검찰이 그 곽상도 전 의원한테 그 두고 있는 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하나은행 이탈 위기,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막아준 역할을 했다라고 하려면 하나은행이 실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막아줬다는 게 성립을 하죠. 그런데 그걸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금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하나은행 이탈의 위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을 곽상도 전 의원이 주선했느냐?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쉽게 판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지금 털어놓기 시작했으면 자기가 만나게 된 계기도 틀림없이 검찰에 진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주선으로 호반건설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만났다. 그렇게 돼서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 뜰에서 이탈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김정태 전 회장과 그다음에 호반건설 그 김상열 회장 간의 만남은 별 성과가 없었던 거죠. 성과가 없이 하나은행은 여전히 그냥 성남의 뜰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게는 해줬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은 김정태 전 회장과 만나서 아니면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자기네들끼리 만났는데 이게 이제 선후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곽상도 전 의원이 그 이후에 김정태 전 회장을 다시 성남의 뜰로 그 이탈을, 성남의 뜰에서 이탈을 못하게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게 되면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한테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에서 이탈을 했으면 성남의 뜰은 대장동 사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 본인이 하나은행 그쪽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에서 이탈할 위기가 현실이었다 하는 부분,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줬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전 의원한테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이후다, 2015년 3월 이후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전,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할 때였다.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월 중순에 민정수석 비서관을 그만둡니다. 그 전에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순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3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민정수석을 할 때 설명을 했을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지금도 그 부분은 조사 중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 조사는 뭐 주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뭐 그다음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로 대질 조사해가면서 곽상도 전 의원한테 최초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언제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점과 경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방건설 김상렬 회장의 증언까지 여기다 첨부하면 1심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던 그 근거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도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근데 뭐 상당한 정도로 이 내용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이 한국일보하고 통화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자기는 김정태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근데 뭐 만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을 조만간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2심 재판 중이니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아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곽상도 1심 무죄,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증언이 나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